쓸 때의 슬럼프는 되게 어쩔 수가 없어서 좀 며칠 놔요. 그냥 아예 안 쓰고 놔뒀다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뒀다가 내가 얘를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며칠 뒤에 다시 보고 그러면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에너지도 좀 다시 충전이 되고 하니까 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당장 대작을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도 처음부터 대작을 쓸 수는 없어요. 되게 기초적인 글부터 시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문장 쓰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아마 우리 이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원하셨을 거예요. 네. 책 읽기, 글쓰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극복법에 대해서 우리 정수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슬럼프가 오기는 오세요? 오죠. 너무 오죠. 정말 그 어떤 어떻게 극복하시죠? 빨리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이 계속 있고 네네. 읽는 것이 직업이고 쓰는 것이 직업이니까 계속 빠져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안 해요. 아, 예? 제가 오늘 잠깐 멍청이 같은 리액션 하게 돼. 근데 책 읽기에 슬럼프는 잘 안 오고요, 사실. 책 읽기는 뭐 너무 바빠서 못 읽거나. 뭐 이동진 작가님 같아. 제가 이동진 작가님 그 작업실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촬영 하나 끝나고 다음 것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누가 얘기했지? 뭐 책 읽기가 뭐 지겹진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거기 계셨던 분이 하셨나? 뭐 얘기하다 나왔나?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지겨워질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책이 다 다른 책이기 때문에 같은 책이 한 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그 존재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는 다 다른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거든요. 그치, 그쵸. 약간 책이 어떻게 지겹지? 약간 두분만의 세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책 읽기에 있어서의 어떤 슬럼프는 잘 오진 않고요. 왜냐하면 다른 책 읽으면 되니까. 이제 땡기는 책 읽으면 되니까. 근데 쓸 때의 슬럼프는 되게 어쩔 수가 없어서 좀 며칠 놔요. 그냥 아예 안 쓰고 놔뒀다가 다시 이제 썼던 걸 읽으면서 이어나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뒀다가 내가 얘를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며칠 뒤에 다시 보고 그러면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에너지도 좀 다시 충전이 되고 하니까 좀 너무 안 써지면 며칠 그냥 이렇게 놔둬요. 네, 안 쓰고. 저는 그러다가 막 영영 묵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로. 그게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발견되기도 해요. 그럼 또 다시 그걸로 새로운 걸 해볼 수도 있고.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사전에 공다인님께서도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겨울님께서는 읽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쓰는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은 대학생이신데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글쓰기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글쓰기는 대단한 욕심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당장 대작을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도 처음부터 대작을 쓸 수는 없어요. 끝까지 대작을 못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갑자기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대단히 근사한 글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되게 기초적인 글부터 시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문장 쓰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밤에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사실 나열식으로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쓰지 말고 그냥 나한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침부터 쭉 쓰는 거예요. 쭉 뭐 했고 그 중에 뭐 지나가다 뭘 봤고 뭘 했는데 그냥 쭉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뭔가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뭘 기억하고 뭘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돼요. 너무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서술이라는 건 취사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겪은 모든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유난히 뭐가 반복되고 있고 그 패턴을 내가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죠. 나는 왜 이건 기억하고 이건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이거엔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가? 왜 나는 이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때는 이런 행동을 했는가? 라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서술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살이 붙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써보고 거기서 또 왜를 물어봐서 또 조금씩 써보고 하면서 이제 글쓰기가 내 몸에 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다른 장르의 글쓰기 같은 것도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칼럼 같은 것도 써보고 뭐 어떤 기사 형식의 글도 써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보면서 이제 내가 쓰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읽힐지를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또 어떤 훈련들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어떤 못 쓰고 잘 쓰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만 결국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맴짓. 모든 창작자는 자신의 구림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글쓰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그 글이 너무 별로인 걸 알면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맞아. 끔찍해.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 글 쓰는 연습? 일상 쓰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약간 죽비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무게를 실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억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뭐가 새로운 패턴이 보일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어떤 뼈대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약간 맞은 것 같은. 김겨울 내 죽비. 약간 이런 뿌듯하네요. 느낌. 네. 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 글쓰기라는 거 저도 뭐 맨날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구린 글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쓰는데 그 이유를 못 찾겠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글이 이렇게 많고 읽을 거리가 이렇게 많고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 눈이 여기 달려 있는데 내 글은 막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는 거죠. 내 글은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세상에 쓰레기를 왜 내놔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그렇죠. 모두가 그 시간을 이제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꼭 참아야 되는 시간. 견뎌야죠. 나의 구림을 견뎌야죠. 이게 정신적으로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겪는 게. 좋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 건데요. 네.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이디를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거? 티읕 리을 이응 티읕 리을 이응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읽어주셨어요. 네. 책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한데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영상을 찍으실 책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냥 보시는 책이 있을 거고 공부하시는 책이 있을 거고 이런 용도에 따라서 책을 좀 어떻게 고르세요? 네, 조금씩 다르고요. 책을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일단 고르죠. 근데 그 공부를 하는 책이든 영상 소개를 하는 책이든 뭐 그냥 혼자 읽는 책이든 시작은 그냥 일단 제가 읽고 싶어서 사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에서 소개하고 이거는 나 혼자 읽고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읽고 싶은 책의 범주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부하는 책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 안에서 가야 될 어떤 루트 같은 것들 읽어야 될 책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특별히 어떤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이건 내가 공부할 책 하고서 아예 이렇게 정리해 놓는 책들이 있고요. 그런 책들은 아마 뭐 제가 영상으로 만들거나 뭐 글로 쓰거나 그러지는 잘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갑자기 뭐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뭐 무슨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고 그 영상에 소개하는 책의 경우에는 읽었는데 너무 괜찮아. 근데
너무 괜찮은데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읽었을 때 좀 괜찮아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는데 그 괜찮을 것 같아의 범주가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누가 소개하냐고요. 2만 원고 2개를 그렇게. 네, 하지만 읽어봐도 충분히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혼자 가지고 싶어하는 책들은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책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되게 좋다고 했을 때 그 책이 왜 좋은지를 생각해봐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독서 이력 때문에 좋은 책일 수 있고, 맞아요. 어떤 책들은 되게 그냥 다른 사람이 읽어도 좋은 책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소개하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누고요. 어떤 책들은 약간 경계에 있기도 해요. 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사람 장소 한 대라는 책인데 그 책은 좋죠. 사실은 유튜브에 적합한 책은 아니었어요. 너무 설명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그쵸. 이걸 도저히 그 어떤 학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혹은 대단히 이렇게 깎여나간 형태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어떤 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권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뒷부분에 그냥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눠져 있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 겨울님께서 올려주시는 책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하나보다 그게 진짜 느껴져요. 저는 네. 가끔은 그 선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완전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책들도 그냥 소개하고 싶으니까 그냥 막 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님께서는 그거를 되게 잘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도 좋을 책, 보편적으로 좋을 책, 나도 좋은 책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역시 북튜버의 북튜버 배워갑니다 제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은 좀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좀 아, 그런 영역이 있어주는 게 멘탈 보호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